지금은 반공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꼴통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프레임 전쟁에서 진 겁니다. 반공을 나는 공산주의 반대한다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제가 와보니까 그것을 우파의 지식인들이 매우 비겁하더라고요. 공산주의 잘 알지도 못하고 혹은 알면서 비겁하게 입을 다물고 또 심지어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부하 내동하고 그들에게 아양 떨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우파 지식인들이 모임에 가보면 그들은 매일 모여서 밥 먹고 그리고 한탄하는 모임 같습니다. 거기에는 발전 없습니다. 적어도 한국의 우파 지식계가 문제가 있다면 지금 벌써 20년 넘었습니다. 30년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탄하는 말뿐들이 저는 우파 지식계의 각성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해야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조직해야 하고 필요하면 후원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차라리 한탄하는 것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지식인들이 뒤에 조용히 숨어서 한탄하고 있으면 나머지 우리 우파 대중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에게 정확한 역사적 내용도 가르치지 못하고 또 그들에게 내용을 알려주지도 못하는 한 그들은 여전히 좌파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노예로 방치한 이번에 1600만 표가 나오지 않은 그 책임에 상당수는 우파 지식인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일 스웨덴 예템 보리대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72%, 약 57억 명이 권위주의 통치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안전할까요? 최근 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북한 지령문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에 창원 간첩단 사건과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 등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또 대한민국은 현대판 황제라고 불리우는 시진핑과 현대판 차르 푸틴을 이웃나라 정상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강한 결속력을 보여주는 북중러 연대 역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인데요.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해법을 찾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20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대응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되는데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영기 한반도 선진화재단 실장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국가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선 반공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반공을 나쁜 생각, 사상이라고 여기는 인식이 고착됐다.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개탄했습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반공이 나쁜 사상이 아니라 좋은 사상이란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북한, 종북 좌파 세력, 쓸모있는 바보들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중 쓸모있는 바보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강연했습니다. 쓸모있는 바보란 1917년 사회주의 혁명을 성사했던 레닌 당시 소련 공산주의 체제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소련 노선을 동경하고 옹호하는 서구 좌파 지식인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유동열 원장은 이와 관련해 레닌이 과거 당 간부들과 보드카를 마시면서 서구의 좌파 지식인들이 우리를 대변해 주는 것은 고마우나 저것들 바보 아니냐.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우리를 지지해 주니 말이야. 라고 말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쓸모있는 바보들이 정치계, 법조계, 학계, 종교계, 인권운동계에 넘쳐난다고 유동열 원장은 한탄했는데요. 그는 이들을 짝퉁 진보 세력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유동열 원장은 쓸모있는 바보들은 평화세력, 진보 인사로 포장되어 양심적 민주 인사처럼 행세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원장은 쓸모있는 바보들은 북한 김정은 포갑 정권을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데 활용될 뿐이다. 이들은 북한식 2단계 사회주의 혁명 단계에서 반동 부르주아로 분류되어 처형의 길을 면할 수 없다. 김정은이 파한대소할 것이다. 참으로 남조선의 쓸모없는 바보들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발제 이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토론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박인환 바른사회 시민사회 공동대표는 우파 시민단체들이 활성화할 수 있게 형사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를 제한해야 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또 좌파들이 평화, 민주, 민족 역사 등 용어 선정과 프레임 활용을 잘하듯 우파도 반민주 세력, 종북 좌익, 자유민주 진영 등 용어 선점을 해야 된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이동호 자유통일당 사무총장은 자유우파 지식계는 공산 전체주의자들의 도전에 무식했고 일부는 비겁했다고 질책했는데요. 그러면서 애국운동을 이끌 사람들의 발굴과 훈련이 보다 세분화되고 조직화되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역대 정부의 국정 비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이유는 온 힘을 다해 싸워야 할 적, 대립물이 모호하거나 단지 경쟁 정당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도 자유, 공정, 상식, 법치를 쉼없이 주장하지만 대립물을 잘 밝히지 않는다며 싸워야 할 투쟁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문수정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국가가 배상했던 사건 담당 대공수사관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실을 폭로했는데요. 문 변호사는 2021년 문재인 정부가 한국 나이로 80세가 된 수사관을 상대로 1차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수억 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또 다른 조사관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 사실도 드러냈습니다. 문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일한 대공수사관을 하나하나 찾아내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제주 강정마을에서는 구상권 청구를 포기한 과거를 상기시켰습니다. 제주 강정마을 사건이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설립을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해군기지 착공이 상당 시간 늦춰짐에 따라 국가가 삼성물산에 275억 원을 배상한 사건인데요. 당초 삼성물산은 360억 원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비용은 275억 원으로 조정돼 삼성물산에 지급됐습니다. 이에 대해 문 변호사는 국가 안보를 위해 수사한 사람은 구상권을 청구하고 돌의 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에 275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갈등 치유를 명분으로 구상권을 포기한 행위는 균형성이 맞지 않다. 이는 이념적 편향성을 띠고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고 직격했습니다. 더 나아가 문수정 변호사는 수사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민변이 사법부를 이용해 진행되는 대한민국 개조 작업의 일환이라며 민변의 조직을 키우는 작업에 국가의 세금과 행정력이 이용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강정마을 사건과 균형을 맞춰 대한민국은 유죄를 받은 대공수사관이 있다면 사면하고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이 있다면 취하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향한 의지를 보여주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